저는 집에 뒷마당 꾸미기가 취미예요. 사라씨 뒷마당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어요. 꽃도 많이 심어 놓았어요. 얼마 전에는 작은 돌들을 사서 나무 주변을 예쁘게 꾸몄어요. 어제는 바닥에 잔디를 깔았어요. 잔디는 자주 깎아야 해서 관리하기가 조금 귀찮지만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그냥 모래바닥보다 잔디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잔디를 깔았어요. 울타리 아래에는 수박 씨앗을 심었어요. 내년 여름에 큰 수박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정원을 가꾸는 일은 조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사라 씨는 매년 새로운 식물들을 가꾸는데 해마다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정원의 풍경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해요. 네, 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원 가꾸기에 대한 가르드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 아주 부자거나 아니면은 좀 시골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정원이나 마당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울이나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스피킹 클래스에 사라 씨가 이런 정원을 가꾸고 꾸미는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항상 이야기할 때 한국어로 이 단어를 어떻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도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에는 그런 가르드닝에 대한 단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 정원을 꾸밀 때 정원을 가꾸고 아니면 식물, 꽃이나 나무 같은 식물들을 키울 때 자주 쓰는 표현들을 몇 가지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집의 앞이나 아니면 뒤에 이렇게 우리 yard라고 부르는 backyard 뭐 이런 부분들, 거기를 한국 사람들은 마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당. 그래서 마당이 있는 집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좀 약간 시골이나 아니면 할머니 댁 아니면 또 뭐 책에 나오는 그런 집들에 마당이 있는 집, 마당이 넓은 집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그 마당 그리고 거기에 뭐 꽃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어요. 그런 곳을 우리 garden, 정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gardening이라는 단어는 뭐 정원을 꾸미다, 정원 꾸미기 아니면 정원 가꾸기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꾸미다라는 단어는 예쁘게 만드는 것을 꾸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정원에 꽃을 예쁘게 심고 어디에 심고 어떤 색깔, 뭐 나무, 뭐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꾸미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집을 꾸미다, 방을 꾸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꾸다라는 단어는 식물 같은 것들, 우리 뭐 나무나 꽃을 키울 때 그냥 막 대충 키우는 것이 아니라 뭐 물도 주고 아니면은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클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런 걸 우리 가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뭐 정원을 가꾸다 아니면은 뭐 꽃을 가꾸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닥에 이제 나무랑 꽃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심다라는 단어를 써요.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꽃을 심어요. 아니면은 바닥에 뭐 씨앗 같은 것을 심어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심은 것을 뭐 물을 잘 주고 또 뭐 비료, 좋은 그 영양분이 있는 그 비료도 잘 주고 막
잘 클 수 있게 만들어요. 계속 관리해요. 그런 것을 우리 기르다 아니면 키우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동물한테도 쓸 수 있어요. 또 뭐 강아지를 기르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우리 집에 사과나무를 기르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뭔가 관리하고 잘 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것을 우리 기르다, 키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무를 잘 길렀어요. 뭐 오렌지 나무예요. 오렌지 나무를 잘 길렀어요. 그러면 오렌지 꽃이 피고 또 꽃이 지고 그 후에 오렌지가 이렇게 생겨요. 맞아요? 없었는데 오렌지가 생기죠. 그럴 때 우리 열리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오렌지, 사과 뭐 그런 것들을 우리 열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열매가 열리다.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열렸어요. 또 뭐 토마토 나무에 토마토가 열렸어요. 토마토가 많이 열렸어요. 아니면 뭐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린 그 모양을 우리 그 mimic word 의태어로 주렁주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당이 있는 집에는 바닥에 무엇을 이렇게 할 거예요 또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잔디를 깔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 깔다라는 건요, 뭐 이렇게 길거나 넓은 것을 바닥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마당에 잔디를 깔았어요. 아니면 뭐 거실 바닥에 카펫을 깔았어요. 또 방에 이불을 깔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당에는 뭐 잔디를 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흙이나 모래를 깔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돌들을 깔기도 하죠.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자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갈을 깔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잔디를 깔았는데 잔디가 많이 자랐어요. 잔디가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디를 깎아야겠죠. 윙 하고 깎아요. 깎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잔디를 깎아요. 그리고 또 풀 같은 것들도 풀을 깎아요. 이렇게, 그쵸?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야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깎다라는 표현은 남자들이 머리카락 이렇게 할 때도, 그럴 때도 우리 깎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자들은 자르다. 제가 머리를 잘랐죠? 네, 그죠? 저 이럴 때는 머리를 자르다라고 쓰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깎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아니면 여기 수염이죠. 수염을 깎았어요. 수염을 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미국이나 그런 사람들의 집 근처에는 집 앞에 울타리가 있죠. 그쵸? 집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이렇게 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놓는 것을 우리 울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세우다, 그쵸? 아니면은 울타리를 뭐 만들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울타리라고 하고, 보통 막 돌이나 딱딱한 것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 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담을 쌓다. 이렇게 담을 쌓다 라는 표현을 쓰고, 울타리는 치다, 울타리를 세우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드닝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은 뭐가 있을까요? 꽃이나 나무한테 이제 물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물을 주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을 주다. 이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세요.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 나무는 매일매일 물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물을 주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집에서 가르드닝을 하진 않고 그냥 화분에 작은 식물들을 키워요. 그 약간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들을 키우는데 사실 가르드닝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가르드닝에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가르드닝에 대한 경험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해요?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국말로 어떤 말이 어울리는지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